네, 7월에 접어들면서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덥고 습한 여름철일수록 피부 질환이나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가 기다려지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여름에는 정말 뜨거운 햇빛이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지에서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할 피부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요. 이런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외선은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시간 노출이 될 때에는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기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햇볕이라는 열이 있기 때문에 일광 화상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또는 땀을 흘리게 되거나 이런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야외 활동 시에는 이런 외상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상처 부위로 만약에 세균이 침입하게 될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강조해 주신 자외선이나 곰팡이 질환, 세균성 질환도 문제지만 특히 여름에는 모기나 각종 벌레에 물려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에 물린 데를 많이 긁으면 봉화지검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대부분 봉화지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좀이 있다든지 또는 야외 활동으로 생긴 상처를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둘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일반인보다는 기저에 당뇨 또는 이제 무좀과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에 물렸다고 해서 긁는다고 다 봉화지검이 생기진 않지만 이런 기저에 합병증이 있는 분들 또는 그 부분을 세게 긁어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또는 그 상처 부위로 이 세균이 들어갈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렸을 때는 가능한 긁지 않고요. 또 개인 위생을 평소에 철저히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름철 하면 무엇보다 바닷가나 또 수영장에서의 시원한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꼭 전 귀에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럴 때 면봉으로 이렇게 물을 빼거나 한쪽 다리로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빼려고 좀 억지로 노력하긴 하는데 그럴 때 자칫하면 좀 고막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귀에 편측으로 만약에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방법대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물을 빼주는 게 좀 좋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배출이 되고 이제 건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면봉을 사용을 하다가 사용해서 물을 제거하다 보면은 면봉 자체 때문에 외이도에 상처가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칫 이 깊이를 조절을 못하게 되면 고막까지 건드려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에 빠진 이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른 솜을 귀 안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간 동안 귀가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이전에 중이염이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또는 물을 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늘어나면서 여권보다 예방접종을 먼저 챙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해외여행 갈 때 나라나 지역별로 조심해야 할 감염병과 예방접종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목적지가 중요하고요.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는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를 우선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그리고 A형 감염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돼서 필요할 경우는 예방접종을 미리 맞거나 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중부 또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수막부균에 대해서도 감염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가나나 콩고 또는 아프리카 적도 주변 지역에서는 황열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최소 10일 또는 2주 전에 접종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각 나라별로 또는 유럽에서도 예전에 홍역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최근 유행하는 질병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해외 여행 질병 정보센터 꼭 접속하셔서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났을 때 무엇보다 다치거나 여행지에서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나라 약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미리 대비해서 각종 약품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름 휴가 전에 준비해야 할 비상약 주요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저에 일단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또는 뭐 이상 지질 혈증이 있던 분들은 꼭 그 미리 약을 받아서 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감기라든지 몸살을 대비해서 간단한 뭐 해열 진통제 또는 뭐 음식이 안 맞아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자 설사에 대비해서 뭐 필요하면 유산균 제제라든지 지사제 등을 준비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개인 위생을 위해서는 뭐 손 소독제 등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특히 뭐 고지대로 갈 때에는 고산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뭐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미리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유행 지역에 갈 때에는 약물 내성을 고려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또 여행 기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또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비상약을 준비해가는 게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휴가지로 이동할 때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방법도 전해주시죠. 뭐 특히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에어컨을 쐬시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코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 운전하시다가 가끔씩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어깨나 목 긴장이 좀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운전하시고 나서 좀 휴게실 쉬시면서 운전하는 게 좀 필요하고 이런 환기 같은 거 잘 해줘서 그 피로하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과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향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떠나시기 전에 비상약이나 뭐 대처 방안 같은 것들은 확인하고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방문하실 때는 지금 유행하는 병이 무엇인 줄 알고 예방접종 정말 꼭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